오늘은 대표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돈이 되는 정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정책 자극 사업이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에요. 사실 사업하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살짝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늘 볼 때마다 이렇게 글자도 많고 이게 뭐가 우선순위고 또 뭐가 다 다른지 좀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헤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꼭 끝까지 세세하게 들어주시고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표님께서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했을 때 큰 맥락으로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정부 출연금, 보조금, 융자 지원금, 기타 인증, 그리고 기타로 꼭 챙기셔야 되는 것은 기업 의무교육까지로 포괄적으로 일단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융자 지원금을 제외한 영역에서 전체적인 개요를 좀 말씀드려보면 바로 사업화, 바우처, R&D, 비용 절감 개념의 각종 세부 지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이 네 가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각 파트별로 이제 내용과 핵심,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R&D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최소 1억 내에서 10억 이상까지를 지원해주는 공고인데요. 대출이 아니라 최소 50%에서 100%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지만 연구나 개발을 진행하는 기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나 청년 창업자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본 R&D 지원 사업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기업 주도형 R&D, 협력형 R&D, 정책 목적형 R&D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각 특성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공부명 참고해 주셔서 각 대표님 사업체에 맞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보여드린 공부명 한번 훑어보시고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 부분은 핵심적이면서도 한번 처음 도전하신다고 하면 이것부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것들인데요. 바로 디딤돌 지원 사업, 이제 전략형 창업 과제, 팁스 과제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0억 내외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어서 청년의 기업에는 첫 해에 1.2억 정도를 90% 무상 지원해주는 공고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전략형 창업 과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초격차 기술이나 실험실 창업기업, 글로벌 스타트업과 같이 미래 신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창업 기업이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3억 원 정도를 90% 이상 기술 지원해주는 공고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팁스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측정되는 예산이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 잡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창업 기획자나 팁스 운영사가 발굴 투자한 기술 창업가들에게 보육 멘토링뿐만 아니라 2년 동안 5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요. 23년도에 이제 올해죠. 신규 개설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바이오나 미래산도 분야를 지원하는 특화형 팁스가 더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3년 동안 15억 원 이내를 지원해주는 것이니 혹시 해당 분야의 사업체이시라면 이 부분도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 놓치면 안 되는 각종 사업화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인체를 운영해 나가시다 보면 한 번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대출이 아니라 사업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올해에만 이런 사업화 지원 예산으로 11.6조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최소 1억 원이라도 지원받고 사업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 많이 조금 보셨을 텐데 이것은 사업자 단계별로 지원 공고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사업자가 아직 아니시거나 앞으로 이중업종으로 신규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일 경우에는 평균 5천에서 1억 내외의 지원을 받게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업종에 관계가 없어요. 디테일하게 지원받을 수 없는 특수한 분야의 업종 외로는 대부분 모두 지원 가능하시니 꼭 한번 이 부분 검토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전에 혹시 폐업 경험이 있더라 라고 하신다면 이종업종 창업에 의해서 모두 지원 가능하신 부분 기억해
기억해 주시고, 혹여나 내가 동종업종으로 또 한번 창업할 때 지원받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폐업을 3년 이상 경과가 되었다면 진행이 가능하시니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바로 사업장도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지원받고 사업에 나가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창업 후 1에서 3년차가 진행하는 지원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바로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것인데요. 지원 금액이 최대 1.2억 내외에서 이제 자본 10% 내외 정도로 지원받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예비 창업 패키지와 큰 차이가 없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를 또 받으면 또 그 다음에 연계되는 지원 사업이나 멘토링이 조금 더 다양하고 좀 더 체계적인 것이 있다는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3에서 7년차 사이이실 경우에는 창업 도약 패키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최대 3억 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역시나 특정의 이제 주류업이라든지 도박과 관련된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지원이 가능하시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더불어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단계인 3에서 7년 차이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받는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체이다라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유형이 또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셔서 혹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꼭 한번 선택해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패키지 지원 사업은 K-스타트업이나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상세하게 참고하실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린 패키지 외에 다른 비유형의 지원 사업들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도전을 했을 때 코로나 지원금처럼 신청만 한다고 받는 개념은 사실은 되지 못하고, 어느 아주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을 진행을 하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씩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니 다음 영상과 상세한 부분을 하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사업자금 패키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이건 바우처라는 카드를 지급해서 정부가 지정한 수행기관에 지원금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지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대표님 지원받고자 하시는지, 또 어떤 종류로 하시게 될지를 다 구분되어 있으니 대표님께서 선택하시는 개념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사업별로 지원 가능한 서비스 분야는 컨설팅 7개, 기술 지원 6개, 마케팅 분야 3개로 세분화되어 있으니 이 중에서 최대 이제 3개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시고 지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 이것은 매년마다 공고가 2회씩 나오고 최대 3년 정도까지는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표님들께서 최대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출 바우처, 제조 바우처뿐만 아니라 데이터 바우처, 인공지능 바우처, 세부기장 관련된 세무 바우처 등등 여러 가지로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대표님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 업종에서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제조업만 진행이 가능한 제조 바우처라는 것이 있으니 이걸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우처이기 때문에 이외에 수출 바우처나 데이터 바우처, 외적인 바우처 등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용 절감을 시켜주는 세부 기타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수출 지원 자금 조달, 창업 지원 자금 조달, 국내외 판로 지원 비용, 기술 제품 인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선 딱 2가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벤처 기업 인증과 기업 조달 연구소 인증인데요. 한 번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을 무엇보다 3년 이내에 세팅해 놓는 것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기업 조달 연구소의 경우에는 정책 자금과 같이 번거롭고 직접 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니 도움을 충분히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 감면과 연구 전달 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의 다양한 세액공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더 나아가 벤처기업 인증까지 확보하셨을 경우에는 법인세, 소득세에 최대 5년 동안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시고,
계시고요. 취득세는 75%까지 감면의 혜택이 있으니 꼭 해당표를 꼼꼼히 훑어보시고 이 추가 영상에서 구원드리는 부분들도 같이 활용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5인 이상이 사업자이시다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간과하고 놓쳤다가 법적으로 과태료 등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연계 지원 사업이나 앞서 말씀드린 정책 자금들을 진행을 할 때 가점 포인트를 조금만 신경 쓰면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해서 놓치게 되는 것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요. 기업 필수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매년마다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 교육 기업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 받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대략 성폭력 예방, 4대 폭력 예방, 노인학대 예방 등등등의 교육등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 맞춤별로 필수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조금씩 다르므로 이 부분을 맞춤 진단을 통해서 적용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며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같이 한번 관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실 때 좀 더 도약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활용하셨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상세한 컨설팅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지금 하단 링크 보셔서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남겨주시고요. 각 파트별로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근차근 디테일을 나눠드릴 테니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두 수고 많으셨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셔서 보다 알차고 또 지혜롭게 사업 잘 운영하시길 권장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